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바이오 낙폭 확대 대응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그 가운데 바이오주의 최근 하락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히 좀 클라이막스였죠. 장 초반에 리가켄바이오 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개장한 지 한 20분 만에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각각 10%, 20%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좀 낙폭을 줄여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장 흐름 다행스러운데요. 바이오주 낙폭 확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임순재 대표님.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금리 상승, 지금 FOMC 회의에서 11월 달은 인하를 했지만 12월 달에 대해서는 지금 CME 패드워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50대 50이 될 만큼 인하 가능성이 좀 많이 옅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으로 전환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부서의 수장들이 이제 지명이 되면서 특히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된 특히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미국 시장 내에서도 약세를 보이고요.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알테오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관련돼서 가장 이제 주도주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이제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이 급락을 보이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급락을 보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지금 돌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할로자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과 같이 SC 제약을 만들고 있는 이제 그 회사의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알테오젠의 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성을 이제 리포트상에서 제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일단 그런 영향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사측에서 어저께 이런 이제 관련 알테오젠의 특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알테오젠의 이제 유상증자에 관련된 그런 이제 찌라시가 좀 돌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관련된 부분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찌라시 때문에 이제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그 부분이 사실 여부인지를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전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급락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는 건 일단 알테오젠 관련된 여러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만약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망 혹은 추가적인 하락 시에 저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네. 의견 주셨는데요. 다만 해소해야 될 불확실성과 악재들이 일단 알테오젠 대장주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바이오주 낙폭 확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참 아쉽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정말 이 개인투자분들께 많은 수익을 주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에 나온 뉴스 중에서 예상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온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런 상황을 나와주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정신 차리고 대응을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알테오젠을 초창기부터 강력하게 밀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분들은 어떤 종목을 강하게 밀면은 저는 그분께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떤 증권사 PB님이나 그다음 알테오젠을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쓰시는 애널리스트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리포트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을 주력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매매 의견을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을 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억 단위가 넘어간다. 그런 분들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투자금이 몇 천만 원 떼이신 분들은 알테오젠을 이제라도 접근을 해봐야 되겠냐, 해봐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신 분들께는 정말 적금 넣듯이 한 달에 한 주나
2주에 한 주씩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지가 한 2주 정도 됐으니까 제 말을 듣고 사신 분들은 알테오젠을 2주 갖고 있거나 1주 갖고 있으실 겁니다. 혹은 내가 알테오젠을 예전에 30만 원 아랫단에서 25만 원 아랫단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자꾸 적어지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제약바 이렇게 탄력을 보여준 이유는 B컷이 됐든 베이비 스텝이 됐든 적어도 3번, 4번 이상의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우리의 목표 기대 수익 기준 금리인 뭐 2.5%나 3%까지 갈 줄 알고 이렇게 산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라고 예상하신 분들만큼이나 기준금리 인하를 좀 덜 할 것이다 스탠스 없었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제 백신 회의론자분이 보건복지부의 장관으로 발탁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신 분도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의 머크사 임상 3상 결과도 내년 1월이나 3월 달에 나올 줄 알았지 이렇게 덜컥 빨리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11월에 이렇게 기준금리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임상 결과 빨리 나왔던 거는 그만큼 테스트 결과 좋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알테오젠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강한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과 방송 들어오면서 계속 알테오젠 수급을 봤어요. 알테오젠이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순매수의 기관 순매도였다가 장마판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전환됐고 알테오젠은 지금도 오늘 아침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였지만 11시 1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음봉 달려있고 밑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년 투자금이 한 5천만 원 되고요. 알테오젠으로 이제 한 뭐 1,500만 원이나 2천만 원 살 겁니다. 라고 하신 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격주 안주나 한 달에 한 주 사셔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알테오젠을 뭐 200만 원 이상 못 산다. 뭐 150만 원 이상 못 산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지지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시고 알테오젠이 싫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뭐 제약바이오도 다양하죠. 뭐 CMO도 될 수도 있고 ADC 중에서도 후속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백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저는 알테오젠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보다는 이제 플랫폼 중에서도 약간 2대장, 3대장급 후속주를 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적금 금리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알테오젠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121선 위에서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 위치에서는 한 31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나의 최종 목표 금액을 모조리 다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펼쳤을 때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좀 덜 될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 매수한 다음에 25만 원이나 24만 원까지 하방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단 열어주시는 것보다 하단을 좀 먼저 열어주셨어요. 상단도 열어볼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상단을 열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들고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하방은 분할 매수한 다음에 상방을 열기 위해서는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알테오젠이 마일스톤으로 가져가는 게 한 1,500억 사이잖아요. 1,000억, 1,500억 사이인데 4분기 중에 2번을 갖췄을 때는 매출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약 3,000억에서 한 4천억 정도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16조 정도니까 퍼가 한 200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알테오젠에서 개발하고 있는 SS 제형을 토대로 이제 매출, 이제 판매 매출까지 기록을 하려면은 많은 투자분들께서 2025년이나 2026년 그 다음에 불과 이것도 리포트가 최신화 됐을 때 2025년, 2026년인데 석 달 전까지는 한 2028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꾸준하게 업데이트되는 리포트를 보면은 그래도 판매 매출 비중이 뭐 2025년이나 2026년까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매출 금액은 약 한 3조에서 5조 정도 보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매출이 3조에서 5조 정도 찍혔을 때는 그래도 12개월 선행퍼가 한 4, 50대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저는 상방은 일단은 제가 예전에 목표가를 한 60만 원, 80만 원 불렀었는데 만약에 내가 2025년, 2026년까지 정말 손팀장이 말한 대로 2주나 한 달에 한 주씩 매수했을 때는 목표가 한 40에서 60만 원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내가 정말 나는 그냥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수익을 봐야겠다고 하시면은 그냥 10%, 15%, 20% 단위로
상승 해당 목표가 도달했을 때는 비중을 3분의 1 절반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한번 더 눌림목에서 비중 채우는 좀 사고를 우려먹듯이 그런 중장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적금은 한 2년에서 4년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주 그 탑픽으로 임순재 대표님은 좀 하락이 나온다면 어떤 종목 보겠다 하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일단 뭐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알테오젠이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기술 수출한 건이 이제 대형 건으로 이제 2건이 있습니다. 2건 다 향후에 그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특허 문제가 관련된 부분에 뭐 이슈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일부 보고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지금 뭐 70만 원 되는 이제 목표 TP가 이제 70만 원인 그런 리포트도 나올 만큼 알테오젠의 향후의 성장성은 상당히 좀 높게 보여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제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뭐 가능하다. 뭐 전고점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힘을 실어주셨고요. 손여로 팀장님도 탑픽으로 주시는 종목 간략하게 말씀 주시죠. 네, 관심주 알테오젠과 에이프릴바이오 두 종목 보고 있는데 알테오젠 투자 전략은 다 말씀드렸고요.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처럼 임사 1사 이전해서 플랫폼 기술을 이전해가지고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틀 전에 룬드백으로부터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읽어보더라도 다양한 전방 기업으로부터 기술 수출이 한 4건에서 5건 정도 예상이 되어 있으면서 2024년에 이어서 2025년도 좀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주일 전에 유한양이 엑싯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한양이 엑싯한 부분들은 좀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기술적 위치는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현 구간에서 눌림목 만들 때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탑픽 꼽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시간이 왔나? 올해 연말에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을 수립하기 전에 바로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생물보안법 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수주 5조 원 돌파 소식 호재가 나왔는데요. 조정도 좀 받은 상태입니다.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시간 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뭐 생물보안법 이후에 특별하게 더 진척이 없다 보니까 뭐 거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오 관련된 그 섹터가 약세를 보이면서 같이 좀 약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럽계 제약회사로부터 9,300억 정도의 이제 수주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이제 수주 금액이 한 5조 3천억 정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송도 5공장이 현재 내년 4월서부터 이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가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총 생산량이 78만 4천 리터로 해서 세계 1위로 등극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여세를 몰아서 2032년도까지 7조 5천억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추가적으로 72만 리터의 규모로 리터를 확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이런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이 시밀러 관련된 부분의 매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삼성 SP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SP에 계속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관련된 허가를 계속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자사주 1,000억 취득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올해 총 5차례에 걸쳐서 지금 4,300억 대의 이제 자사주를 이제 취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중 아마 상당 부분이 아마 소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분기 매출도 계속 이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1%,
물론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적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출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존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특히 유럽과 미국 내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군의 이제 품목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매출 성장세가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으니까 아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이제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생물보안법에 수혜가 있다는 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설, 셀트리온의 자사주 취득 등, 그리고 내년도에 좋아질 실적까지 주목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셨는데요. 손여로 팀장님도 동의하실까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삼성바이오시랑 셀트리온 유심히 보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반사이익을 거둘 거다라고 유심히 봤던 섹터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비해서 이 바이오 보안법에 대한 후속 뉴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준금리가 뭐 둔화되고 어떤 백신의 회의론적인 그런 장관분이 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바이오 보안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중 속에서도 대장급 종목이라고 코스닥 제약바이오 대장급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호재를 내보이면서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유심히 봤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이 세부적으로 뭐 백신 기업, 뭐 원자재 기업, 그다음에 개발 기업, 뭐 CMO 기업, 뭐 플랫폼 기업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가지고 그 안에 무슨 종목이 있는지까지 다 할 정도로 전 제약바이오 관심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셀트리온이 있고 뭐 알테오젠이 있다 보니까 그 두 종목이 밀릴 때 지수가 밀렸는데 분명 코스닥 제약바이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찍혀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알테오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양봉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도 음봉이지만 이제 음봉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찍혀 있고 제가 전략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장급 종목들을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매매 관점을 줄여나가는 관점, 그 다음에 매매를 잘 못하시거나 단기적 변동성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장급 종목들을 눌림목 매수할 준비, 아니면 제약바이오를 이제 막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플랫폼 기업 중에서도 2등주, 3등주라든가 아니면 CMO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을 한 4조 정도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뉴스가 다시 나왔어요. 그 빅파워의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연간 매출액을 5조 이상 돌파할 거다라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양봉이면서 수급동에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호재를 동반했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차익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셀트리온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권해드리고 저는 셀트리온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언제 살까요? 라고 관심을 두셨던 분들은 오늘이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밀러 악템라가 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좀 유효성을 확인했다라는 뉴스 나왔고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사주 매입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처분하는지 소각하는지를 체크를 했어요. 저도 체크를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차례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이번에도 매수한 자사주는 소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12개월 선입한 50대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31 정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적을 비교했을 때는 셀트리온이 저평가액이 맞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 퍼포먼스가 높은 건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갖고 왔고 우선은 셀트리온을 매매를 하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거쳐지면은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뭐 나의 매수가 대비 뭐 플러스 8%, 플러스 10% 이 정도 상승했을 때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뭐 ST팜이라든가 바이넥스 이런 종목도 좀 순환매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팔고 그쪽으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우선은 지금은 셀트리온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틀 정도 보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삽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의 목표 수익률 뭐 기대 수익률 다르시겠지만 저는 보통 한 8에서 10% 보고 있고 그 정도 갔을 때는 이제 후발주들이 탄력이 받거든요. 그때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비중 줄여가지고 그 후속주로 옮겨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들을게요.
임순재 대표님, 아까 알테오제는 좀 전고점보다 더 높게 보셨잖아요. 예, 지금 삼바와 셀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삼바 같은 경우도 뭐 100만 원 넘었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은 지금 나오는 그 수주 상황으로는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0만 원대는 뭐 다시 올라가는 건 뭐 큰 문제가 없다. 뭐 정고점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최근 들어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다가 이제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아주 나빠 보인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과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얼마만큼 잘 팔리는지, 그건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좀 더 셀트리온은 관심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비트코인 게임주 투자 심리도 살릴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점 경신 일어나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부각받는 자산 되고 있는데 게임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임순재 대표님? 네, 뭐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좀 강세를 좀 띠고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를 띠면서 94,900달러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친 비트코인 정책을 아마 취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하원 내에서도 지금 친 비트코인 관련된 의원들이 절반이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나와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해 10만 달러대를 이상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잦아들었는데 P2E 게임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좀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게임 머니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이제 게임 머니를 이제 암호화폐로 전환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 2002년도에 뭐 붐이 2001년도 2년도에 좀 붐이 불었다가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이제 쉬어가면서 같이 게임의 인기도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P2E 게임이 여전히 불법 게임으로 지금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는 뭐 출시가 좀 어렵다라고 해도 글로벌적으로 보면 다시 이런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에 덧붙여서 게임의 흥행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P2E 게이밍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조금씩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목일까요? 네, 뭐 일단 탑픽은 위메이드, 뭐 가장 좀 P2E 게임으로 뭐 앞서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뭐 다시 P2E 게임이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진입이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P2E 게임이 주목받을 가능성, 이것이 또 위메이드 같은 P2E 게임으로 일단 국내에서는 아직 시장이 완전히 개화됐다고 볼 수는 없는 쪽이지만 이런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내포하고 있다고 보셨는데요. 손현호 팀장님, 비트코인 강세가 게임주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P2E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P2E와 관련된 종목들 실적 반영이 사실 안 됐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나라 법적인 좀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저는 계속 봤어요. 이제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지갑에 넘겨가지고 팔 수 있을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이제 상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거에 발을 맞출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에 발맞춰서 가상화폐를 통한 세제 개편이나 어떤 그런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확인을 못하고 들어가지고 일단은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P2E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뭐 이제 위메이드가 만들고 있는 미르포라든가 그다음에 P2E 게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서버를 미국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뭐 서비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정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해외 게임을 해야 되고 해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뭐 VPN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매 관점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게임은 확실히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줄 2개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실적 관련이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 하나는 코인 관련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컴투스홀딩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나온 상황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있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있고 얼마 전 지스타 2024가 끝났어요. 이제 지스타 2024가 이제 부산에서 열렸는데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크래프톤이 이 지스타 2024에서 신규 게임을 통해서 이제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인을 갖고 있는 종목은 사실 위메이드랑 카카오 게임즈밖에 없습니다.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위믹스 갖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갖고 있죠.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랑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자체에 비트코인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그게 좀 부각되더라고요. 그렇죠. 기업 자산 중에서 우리가 달러 많이 갖고 있는 식품주 찾듯이 게임주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를 입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게임 관련 지수사 중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제일 견조한 네오이즈 홀딩스가 좀 안전해 보인다라고 판단돼서 게임주는 이 2 종목 탑픽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 게임주까지 관심을 확대해봤습니다.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거인의 시선인데요. 거인의 시선 전에 바로 오늘 정오부터 있을 퀴즈쇼죠. 토마토 증권통의 퀴즈쇼. 바로 증권통 팟입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저기 찍으셔서 다운로드를 어플 받아주시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에 진행되는 퀴즈쇼 증권통 팟에 퀴즈 참여하실 수 있고요. 10개 퀴즈 다 맞춰주시고 최종 승자가 되시면 코인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관심도 더 많아져야 되겠고 흥미도 좀 느껴야 되겠죠. 증권통 팟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제 거인의 시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전장을 복귀해보고 오후장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